당신보다 내가 5배 연봉이 높으니 당연히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38세 워킹맘 연봉 6천만 원. 남편은 연봉 3억 하지만 가사는 100% 아내 모. 밤 11시에 들어와도 밥상을 차려주길 바라는 남편. 하루 12시간 일하고 와도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아내. 연봉 차이가 가사 분담을 결정하는가? 한 부부가 찾아낸 진짜 해답을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올해 38입니다. 중견 IT 기업에 다닙니다. 과장직이고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남편은 이준호. 올해 42입니다. 대기업 임원이고 연봉은 3억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습니다. 40평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아닌 자가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부부입니다. 지원이 부러워. 남편 임원이잖아. 연봉 3억이면 돈 걱정 없겠다. 부럽다, 정말.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결혼 초기에는 달랐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을 도와줬지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마워요. 우리 둘 다 일하잖아. 그때는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청소했습니다. 빨래도 같이 했지요. 여보, 이거 어디 놔? 거기 서랍에. 웃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됐습니다. 연봉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랐지요. 여보, 축하해요. 고마워.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근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미안, 너무 피곤해. 청소기 좀. 주말에 할게. 하지만 주말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좀 봐야 해. 노트북을 열고 일했지요. 결국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남편 아침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8시에 집을 나섭니다. 회사까지 1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합니다. 12시간 근무입니다. 저녁 9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하고 빨래 널어야 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남편은 밤 11시쯤 들어옵니다. 배고파. 뭐 있어? 금방 차려줄게요. 냉장고를 엽니다. 간단하게라도 차려줍니다. 맛있어. 남편은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봅니다. 저는 설거지합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바쁜 시즌이야. 그래요? 그 기간엔 집안일 못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당신이 해야지. 나도 일하는데요. 내가 더 바쁘잖아. 하지만 당신 연봉이 얼마야? 나 연봉이 얼마고?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3억이야. 당신의 5배야. 그 정도면 집안일 좀 더 해줄 수 있잖아. 맞벌이긴 하지만 수입 차이가 있잖아. 그만큼 분담도 달라야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새 어때? 힘들어. 왜? 남편이 집안일 안 해. 친구가 놀랐습니다. 둘 다 일하잖아. 응, 근데 남편 말이 자기가 나보다 5배 더 버니까 집안일은 내가 더 해야 한대. 뭐? 나도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밤 11시에 들어와도 밥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하래.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나도 알아.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말해봤어? 말하면 임원 되느라 얼마나 힘든지 장황하게 설명해. 답답하겠다. 정말 힘들어. 고민 끝에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봉 대략 5배 차이인데 집안일 배분 어떻게 생각해?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덜 버니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라. 너무한데? 그럼 언제 쉬는 거냐? 노예보다 노동 강도 높겠다. 내조를 원하는 거면 전업하게 하든지.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5배 진심으로 부럽다 나라면 극진히 모신다. 내가 딱 이런 경우다. 밤 11시에 밥 차리는 거 빼면 수용할 수 있지 않냐? 의견이 갈렸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참아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배고파. 밥 없어? 지금요? 응. 저녁 못 먹었어. 너무 피곤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와서 청소, 빨래까지 했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뭐? 나도 피곤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3억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12시간 일해요. 그래봤자 6천만 원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현실이야. 내가 더 많이 벌잖아. 당신이 집안일 좀 더 하는 게 공평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뭐?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불공평해요. 불공평? 내가 5배 버는데 집안일 반반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혼자 울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밤에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지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지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요새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스트레스 줄이셔야 해요. 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돌렸지요. 여보, 청소기 좀 도와줄래요? 주말인데 좀 쉬자. 나도 쉬고 싶어요. 나 평일에 얼마나 힘든데. 나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버해? 오버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공평? 그럼 수입도 공평하게 벌어와. 뭐라고요? 당신이 3억 벌어오면 집안일 반반 나누지.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현실이야. 당신, 진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래? 싸웠어? 응. 집안일 때문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새 남자들이 다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네? 남편이 돈은 잘 버잖아. 하지만 엄마,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여자가 좀 희생해야 해. 그게 맞는 건가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선배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원아, 요새 안색이 안 좋던데. 선배님, 무슨 일 있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선배님도요? 응. 남편이 부장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지. 그런데 네? 이혼했어. 놀랐습니다. 5년 참았는데 한계였어.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더라. 지원아, 지금이라도 이야기해봐. 안 그러면 나처럼 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배고파. 뭐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리하지 않았지요. 오늘은 못 차려줘요. 왜? 피곤해서요.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도 없네. 장 못 봤어요. 왜? 주말에 뭐 했는데? 쉬었어요. 쉬었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일은? 못했어요. 왜? 하기 싫었어요. 뭐라고? 나도 쉬고 싶어요. 당신처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쉬었어? 주말에도 일했는데. 소파에 누워서 TV 본 게 일이에요. 그건 나도 쉬고 싶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소리쳤습니다. 당신 요새 왜 이래? 왜긴 왜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못 참겠다니?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또 공평 타령이야? 그럼 당신은 이게 공평해요? 나도 12시간 일하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게? 당신이 덜 버니까 돈이 전부예요? 현실이잖아. 싸웠습니다. 크게요.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뭐해? 우리 잠시 떨어져 사아요. 내가 나갈게요. 어디로 가게? 친구 집. 문을 나섰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응. 이혼 생각해? 모르겠어. 사랑은 어때? 아직은 사랑해. 그럼? 근데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상담 받아봐. 상담? 응, 부부 상담. 우리 언니도 받고 좋아졌어. 그런 게 도움이 돼? 시도는 해봐야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생각해 봤어. 내가 너무 심했어.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나 정말 힘들어요. 알아. 12시간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거 체력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당신이 더 많이 번다는 건 알아요. 임원이라 바쁜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시한 건 아니야. 무시한 거예요. 내 수입이 적다고 내 노동을 평가절하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뀌어야 해요. 근본적으로. 상담 받아요.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 도움 받아요.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꼭 그래야 해? 네, 우리끼리는 안 돼요. 알았어. 해보자. 정말요? 응.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입장을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피해자예요. 네? 남편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아내분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첫째,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둘째, 시간이 아닌 에너지로 생각하세요. 셋째, 구체적인 분담 시스템을 만드세요. 상담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가사노동의 시장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청소, 요리, 빨래, 설거지.
이걸 다 외주 맡기면 월 300만 원은 듭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요? 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내분은 12시간 일하고 추가로 가사노동 4시간을 합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남편이 쟤를 봤습니다. 미안해. 남편분은 임원으로서 스트레스가 크죠. 하지만 집에서는 쉴 수 있잖아요. 아내분은 집에서도 일합니다. 두 분 다 힘듭니다. 하지만 해법은 있어요. 첫 번째 옵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세요. 가사도우미요? 네. 주 3회 3시간씩 요리 청소를 맡기세요. 월 12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 두 번째 옵션. 남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세요. 설거지기 돌리기, 쓰레기 버리기 이런 간단한 일이라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 외식이나 배달을 늘리세요. 둘 다 피곤한 날은 그냥 시켜 먹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번째 옵션. 주말 한 끼는 남편분이 책임지세요. 간단한 요리라도요.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배우세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2주 후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좋아요. 어떤가요? 정말 좋아요. 청소 걱정이 없어졌어요. 남편분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설거지기 돌리기, 쓰레기 버리기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스파게티 만들어 봤어요. 정말요? 제가 놀랐습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 했어요. 맛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잘하고 계세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쓰레기부터 버렸습니다. 다녀왔어. 쓰레기 버리고 올게. 고마워요. 식기세척기도 스스로 돌렸습니다. 주말에는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볼게. 정말? 서툴지만 노력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응. 고마워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한 달 후. 많이 나아지셨네요. 네, 이제 좀 숨통이 트여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요?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임원으로서 하는 일이 힘들죠? 네. 아내분, 그걸 인정해 주세요. 네, 알아요. 정말 대단해요. 아내분, 12시간 일하고 가사까지 하는 게 힘들죠? 네. 남편분, 그걸 인정해 주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강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졸업입니다. 상담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됐습니다. 가사 도우미 월수금 3시간씩, 남편 담당 설거지기, 쓰레기, 주말 한 끼, 저 담당 빨래, 간단한 평일 저녁, 함께 주말 청소 30분씩.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3-4가지 요리를 할 수 있었지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봤어. 와, 맛있다. 진짜? 응, 정말. 뿌듯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집안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정말 힘들더라.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걸 당신이 매일 했구나.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알았어요? 응.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됐지만 이제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씨 요새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 있습니다.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축하합니다, 지원 씨. 감사합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 왔습니다. 7,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연봉 올랐어. 정말? 축하해. 7,500만 원이야. 대단한데? 축하해.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4배 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규칙 만들자. 무슨 규칙? 첫째, 서로의 일을 절대 평가절하하지 않기. 좋아. 둘째, 연봉으로 가사 분담 정하지 않기. 당연하지. 셋째, 힘들 때 솔직하게 말하기. 그래.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하기. 데이트? 응. 우리 둘만의 시간. 좋은 생각이야. 다섯째, 1년에 한 번은 부부 점검 상담 받기. 점검 상담? 응. 문제가 쌓이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거야. 똑똑한데? 규칙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였지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원아, 요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남편이랑 상담 받았어. 상담? 그게 도움 됐어? 엄청 됐어. 진짜? 응. 전문가 도움 받으니까 완전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남편이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와, 대박. 어떻게 그렇게 됐어? 상담사가 구조적으로 접근했어.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시스템?
가사도우미 고용하고 각자 담당 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 나도 해볼까? 해봐. 진짜 달라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가는 날이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저 혼자 다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 명절 선물 같이 사러 가자. 응.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함께 선물을 골랐지요. 이거 어때? 좋은데? 그럼 이걸로 하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부엌 일 좀 도와줘. 예전 같았으면 혼자 갔을 텐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네가? 네. 지원이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준호야, 네가 언제부터? 요새 배웠어요. 부부가 함께 해야죠.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서툴지만 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시누이가 감탄했습니다. 오빠 달라졌네. 응. 지원이한테 배웠어. 뿌듯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요리 7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자발적으로 청소도 했지요. 여보, 화장실 청소했어. 고마워. 저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일을 존중하게 됐지요.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 임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고생했어. 푹 쉬어. 서로를. 1년 만에 다시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1년 만이시네요.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나요? 남편이 요리 7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일을 존중하게 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의지해요. 예전엔 적처럼 싸웠는데 이제는 팀이에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세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노력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사 후배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비슷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요. 자기가 더 많이 번다고. 상담 받아봐. 상담이요? 응. 전문가 도움 받으면 달라져. 나도 그랬어. 정말요? 응. 혼자 싸우면 안 돼. 시스템을 바꿔야 해. 후배에게 상담센터 정보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힘내. 분명 나아질 거야. 상담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이 됐습니다. 남편은 44이고요. 연봉도 올랐습니다. 저는 8,500만 원. 남편은 3억 2천만 원. 여전히 차이는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남편이 놀라며 안아줬습니다. 정말 기뻐. 나도.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아기 낳으면 집안일이 더 많아질 텐데. 걱정 마. 우리 함께 하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이제 팀이잖아. 안심이 됐습니다.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여보, 유모차 어떤 거 살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이걸로 하자. 함께 육아책을 읽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대. 진짜? 나도 쓸까? 좋지.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간이었지요. 회사에서 뭐래? 좀 놀라긴 했는데 승인됐어.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 아기잖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보, 아들이야. 정말 이쁘다. 남편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럽게요. 잘생겼어. 나 닮았어. 네, 닮았어요.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이 모든 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 들게. 고마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번갈아 가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고마워. 남편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지요. 이제 프로네. 그럼 함께 목욕시켰습니다. 함께 재웠습니다. 예전에 우리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남편이 3개월 육아 휴직을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육아가 진짜 힘들구나. 그렇지? 24시간 일인데 쉬는 시간이 없어. 알았어? 응. 정말 대단해. 남편이 집안일의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기 보고. 정말 멀티태스킹이야. 맞아. 그래서 힘든 거야. 미안해. 진짜 몰랐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편이 복직했습니다. 저는 아직 육아휴직 중이었지요. 여보, 회사 어때? 바쁘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해. 피곤하지? 응. 근데 집 오면 도울게. 괜찮아. 당신도 쉬어. 아니야.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저녁에 남편이 아기 목욕을 시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지요. 자연스럽게 역할을. 1년 후 저도 복직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하면서 육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도와주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픽업할게. 고마워. 저녁은 내가 차릴게. 정말? 응. 당신도 피곤하잖아.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됐습니다. 저는 43, 남편은 47, 연봉은 저 1억, 남편 3억 5천.
여전히 차이는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가사 분담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파트너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도움 좀 주세요. 예전에 저희 같은 문제였습니다. 상담 받아봤어? 아니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돼. 우리도 그랬어.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은 이거야. 연봉이 가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팀이야. 파트너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가사 도움이든 분담이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응? 5년 전 생각나? 그때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지. 당신 연봉이 적다고 당신 노동을 무시했어. 이제 와서 아니야. 꼭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달라졌잖아.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해줘서 우리 함께 바뀐 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예전에 글 올렸던 블라인드에 후기를 썼습니다. 제목 5년 전 연봉 5배 차이 글 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 전 남편과 가사 분담으로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죠. 감사했습니다. 업데이트 드립니다. 우리 부부 상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사 도우미 고용했고 남편이 요리 배웠고 서로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있고 함께 육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분 계시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시스템을 바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연봉이 가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희망적이네요. 저도 상담 받아볼게요. 뿌듯했습니다. 저는 48, 남편은 52, 아이는 8살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공놀이를 합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엄마 봐. 아빠가 던졌어. 잘한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남편이 옆에 앉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5년 전에 우리 상담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 싫어. 나도. 아마 이혼했을지도. 맞아. 상담 받자고 해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노력한 거야. 아이가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함께 달립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5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연봉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연봉 5배 차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존중의 부재였고 해답은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만든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지원님의 사연에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